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캠스테이지 첫 번째 이야기 티키타카 토크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캠퍼스타운 사업단 입주팀 캠퍼 1기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캠퍼스타운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본 행사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본 사업단은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와 동대문구가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희대학교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캠퍼스 인근의 마을, 문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한 캠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캠스테이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 멘토 등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모셔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MZ세대 우리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티키타카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캠타 토크 티키타카 with 클라썸 편입니다. 클라썸 기업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라썸과.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가 주목할 우리 캠퍼 에듀테크 기업들도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 클라썸이라고 하는 기업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만나기 전에 더욱이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 영상 하나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클라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입니다. 클라썸은 수업별로 소통할 수 있는 툴이에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조차 하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수님들도 되게 수업을 하면 답답해하세요. 학생들이 말을 아예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사라지고 심지어 학생들끼리 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업별 통계라든가 학습자별 통계도 많이 좋아하세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번 학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웠구나. 내가 이번에 과제 이 난이도를 올렸는데 학생들은 여기 그러니까 지원이 훨씬 더 많았구나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엄청나신 분들인 걸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 분들을 저희가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직접 모셔봤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클라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라썸 부대표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이 토크쇼를 보다 알차게 만들어주실 우리 또 추가적인 게스트분들이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캠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타운 케미 2기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학과 이수빈입니다. 오늘 창업 관련돼서 질문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생생한 얘기들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기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이승민입니다. 저도 이제 예비 창업자의 시선에서 클라썸 대표 부대표님들께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클라썸은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칠 때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도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또는 유난 떤다는 시선이 두려워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클라썸이 좀 더 용기를 주고 또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또 답변을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되게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는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2호 영상에서 살짝 본 것 같긴 한데, 그 클라썸 창업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좀 가치적인 것들, 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스원 처음에 사실 창업을 해야지라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질문 하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과대표였을 때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수업마다 카카오톡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다 같이 질문하고 답변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의 사업으로 이제 광업불 톡방을 만들었었고요. 학생의 사업.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딱 4개 수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그 다음 학기 때는 이제 전산학부, 제가 전산학부였는데 대부분의 수업들 그 다음 학기부터는 수리과학과나 산업공학과 같은 다른 학과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서울대학교 같은 다른 학교로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목별 톡방 없었으면은 한 학기를 못 버텼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카톡방은 한계가 되게 많았어요. 질문과 답변이 섞이고 막 질문이 묻히고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 뭐 홍보하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스트레스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공학하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 만들게 된 게 클라썸이었고요. 2017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런칭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할 말씀 있나요? 네. 네, 클라썸이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격별 톡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Q&A 중심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아니면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뒀었는데요.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 문제를 해결하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답변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희가 화상 강의, 온라인 강의들에서 점점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거 하나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여러 교육기관이 쓰면서 이게 단순히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창업교육에서 쓰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썸이 갖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Unleash the Full Potential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육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줄 거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으로는 클라썸이 함께 배우는 가치를 이제 증진시키는 이제 저희가 명함 뒤에도 써놓긴 했는데 이제 Spark the Power of Learning Together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배우는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고 결국에는 그 함께 배우는 게 잠재력을 폭발시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캠타에서 여러 창업가들이 만나고 함께 소통을 하고 배우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뭔가 불편함을 찾아서 그 동기를 이제 창업으로 발전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그냥 그 막연히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아직 그 뭘로 창업을 할지에 대해서 그 문제 동기는 아직 갖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창업을 할 때 동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게 이렇게 주로인지 아니면 그냥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동기를 가져도 되는 건지가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두 분은 그러면 원래는 창업에 대한 꿈은 없으셨나요? 완전 없었는지. 네. 저랑 아마 굉장히 다른 케이스실 진짜요? 텐데 들어보고 싶네요,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창업은 내 인생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보통 이제 주말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네.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이제 말아먹으시고 온 집안에 빨간색 압력 딱지가 붙으면서 그렇죠. 창업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구나,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제 주변에 창업을 한 선배들이 이제 꽤 많이 계셨었는데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더 이상 지금 지식산업에서의 창업은 옛날에 막 공장을 지어야 하고 했던 때랑은 달리 내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막 재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열정이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밤새서 코딩하고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지금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때 이제 창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고 그러다가 이런 불편함을 만나니까 하나의 방법으로서 창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 케이스를 그래서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창업에 대한 꿈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인종차별과 언어차별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잘 퍼뜨릴 수 있을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냥 막연하게 대표가 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밟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린 나이에 생각했을 꿈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때 입학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캠퍼스 타운에서 하는 활동들을 만나면서 아 해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저희 젊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여러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클라썸이 아니었고 되게 다른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고 그냥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없을까 이러면서 정말 맥도날드에 앉아서 쓰레기통만 막 몇 시간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새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저는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연구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을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창업하고 싶다는 건 자체가 이게 그 다이나믹함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교수님한테 혼나더라도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채린 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클라썸을 같이 만들게 됐는데 그때 정말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그때 연구하던 거가 이제 텔레프레젠스라는 되게 고차원적인 그 연구인데 그거를 실제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집에 막 서버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려면 나는 창업을 몇 년 뒤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웹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냥 막연하게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주제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진짜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왜냐면 클라썸 하면 딱 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투자. 그렇죠. 투자 진짜 많이 받으셨고 또 근래는 듣기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유치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셨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 썰을 풀면 이거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진짜로. 저희는 이제 많이 특히 첫 투자 받는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히 투자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책임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투자를 받는 시기를 최대한 미뤘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도 최소한의 가설을 검증한 채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면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 꿈에 다른 사람들의 돈과 어떤 노력까지 같이 걸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중순쯤에 저희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멘토님이 1대1로 붙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자와 오랜 인연을 유지하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분을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한 번의 미팅, 두 번의 미팅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게 9주 동안 매주 만나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같이 큰 그림을 또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의 첫 번째 투자자로 너무 모실 수 있으면 영광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첫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두 번째 투자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투자입니다. 세 번째 투자는 좀 되게 긴 장기적인 인연이 이어졌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 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창업원에서 이제 저희를 지금 투자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톤벤처스 대표님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2018년도니까 완전 저희 시드 투자 받을 때쯤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단순한
단순하게 막연히 미국에서는 클라썸이 어떠한 서비스로 생각을 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피칭을 준비를 했었고,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희를 처음 보시고 그 시장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고 난 뒤로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장기적인 인연을 이어오면서 저희의 성장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리즈에 투자 유치하셨을 때 같이 투자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제 창업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도 정말로 이 투자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파트너로서 정말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추천을 드려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저희가 항상 미팅 가지면서 얘기하고, 투자사랑 얘기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드리고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뭔가 편안하게 정말 사업 파트너로서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성장을 끌어주는 그런 투자사.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약간 하나 네. 팁을 얹자면 네.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단번에 미팅에서 거절을 당하면 되게 상심하고 다음부터 연락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네, 투자자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이번 스테이지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뿐이지 그게 그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생각하신 리스크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검증을 했고요 같은 걸 팔로우업을 계속 드리면 정말 특별한 포트폴리오로 보이실 거예요. 네, 진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 투자사분들이 어쨌든 그 거금에 투자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클라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강점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네, 이거다. 네, 사실 이제 시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초창기에 저희가 첫 투자를 받을 때 저희가 검증한 거라고는 그냥 수업에서 클라썸을 쓰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 교수님들도 만족도가 높더라. 딱 이 정도였어요. 서비스에서. 이게 실제로 유료 매출을 이끌어낼지 이런 것도 몰랐었고 대학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네? 이 정도의 레퍼런스를 만든 상태였고요. 당연히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을 거고 저희 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저희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받았던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보다는 좀 더 실제 수치적인 실적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단계들이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 뒤에 시리즈 B, C, D로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수치적인 실적들이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적.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거는 그런 비전이나 가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익 구조 모델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것을 밸런스 있게 지켜나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교육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만 해봐도 이제 과외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학부모님이 있잖아요. 결국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클라썸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학생과 이제 교수자가 상호 커뮤니티,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앱이지만 실제 구매자는 이제 학교나 혹은 그런 교육 같은 걸 해야 하는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B2B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클라썸은 이제 기술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와 이것을 어떻게 어필해서 그 실구매자를 설득하는지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실구매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네. 이제 사용자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네.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수민님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진짜 이게 B2B 사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저희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정말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경희대 캠퍼스하우스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프티콘을 수민님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빔브로스 식사. 네.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캠퍼스타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말씀드리면은 진짜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클라썸을 시작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커뮤니티 베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기사에도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접었다가 저희가 피봇을 해서 이제 B2B SaaS라는 걸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된 케이스인데 그 교육계에서 B2B SaaS라는 영역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저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너네 그렇게 해서 망할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고, 되게, 이게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구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구매를 하는 관리자층에게 정말로 어필이 돼야 되는 것들이 실제 사용자한테는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왔던 교육 플랫폼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겐 실사용성도 좋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교육이 발전되는 방향성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플랫폼들이 도입이 됐을 때 대부분의 결정을 학교에서 많이들 했지만 요즘에는 학생들 서포터즈들도 뽑게 되고 학생들 의견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 어프로치들을 둘 다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서비스, 학생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학생들 동아리한테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했었고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뭐 앰베서더들도 만들려고 했었고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직접 자기 학교에 영업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PPT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너무 기회를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도 학생들 분들의 정말로 호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수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자분들 층을 정말로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학교에서는 요즘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실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어떠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클래스룸을 사용했을 때 뭐 질문이 40배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선생님이 다 답변을 했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70-80%가 학생들 간 대답이 해결이 되고 이러한데 소통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증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제 기관 관리자분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8년, 2019년까지 저희가 클래스룸을 3번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실제 커스터머의 보이스를 듣고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트라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을 때 처음에 안 살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SaaS라는 게 도입을 해주는구나 나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구나도 이제 느끼셨고 저희의 관심도 느끼시고 학생들의 호응도 느끼시니까 그때 이제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 캠퍼스상에서 쓰셨을 때는 저희는 정말 축복이었죠. 먼저 담당자님들이 이미 학생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되게 창업가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저희도 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의 시야도 변하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뭐 창업가들에 대한 어프로치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듣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초기에는 어쨌든 한 명, 두 명 이렇게 시작해서 늘기까지 그 과정, 이 멤버들의 변화의 과정이 궁금하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상업자들이 미리 안다면 참고하기 너무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학생 창업이라고들 하죠. 학교에서 시작한 분들은 주로 내 주변에 훌륭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클래스룸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과였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개발 동아리에서 훌륭했던 친구들, 학생회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훌륭하고 책임감 있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저희 학교 이제 산업 디자인과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UX UI 디자인하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재풀이네요. 나이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처음에 막 했었어요. 사실 그때 막 지금 산업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뭐 개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디자인은 뭐 이런 가이드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로 어떻게든 우리끼리 막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되게 거친 느낌의 플랫폼이면서도 누가 보면은 와 이걸 깨고 이렇게 만들었네 같은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그 분야에서 정말 그 잘하시는 분들, 전문가이신 분들을 점점 모셔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성장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그분들의 이제 전문성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의 또 패기와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스케일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일반 기업이랑 스타트업에서 약간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막상 들어가서도 내가 취해하는 스탠스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혹시 거기서 특별히 뭔가 일반 기업 준비랑은 좀 다른 게 이런 걸 준비해야 한다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클래스홈에서 정의한 저희만의 이제 인재 사항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는 클래스홈에서 좀 많이 유출을 해왔어요. 그래서 클래스홈의 뒤에 썸을 좀 따왔는데요. 이제 썸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더하다라는 뜻으로 정말로 자신이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뭔가를 밸류를 더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한국말로 썸 할 때 썸 타는 그 설렘?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덕트가 설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설레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떼와서 이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S는 이제 shine이라고 해서 정말 빛나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도 빛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uplift를 갖고 왔는데 나도 빛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래스홈 안에 이제 땡큐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팀원들이 막 땡큐 채널에 막 올려요. 그래서 가끔씩 뭐 이게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커피 사줘도 고마워요 올릴 때 있고 아니면 뭐 누가 추웠는데 담요를 갖다 줬어요부터 해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가 업리프트라고 가지고 왔고 마지막이 모티베이트로 저희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서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가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정말 사람이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팀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자극을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들이든 마케터든 세일즈든 상관없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모아놓은 그 안에서의 자극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에도 칸막이도 없고 다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고 저희는 신발도 안 신거든요. 그래서 그냥 땅에 딱 앉으면 회의가 시작하고 땅에 앉으면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준비라기보다는 저희가 바라는 이제 사람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 각 회사마다 이제 스페시픽한 스킬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창업 관련해서 막 되게 책을 읽고 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좀 들어본 게 무슨 3과 10의 배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회사가 3배 커지거나 아니면 10배수로 커지면은 그때마다 되게 새로운 국면, 새로운 문제를 맞이한대요. 왜 저희가 성장도 항상 계단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읽으면서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3과 10의 배수마다 이런 국면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헤쳐나가시는지 대비를 하시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이런 부분 어떤 HR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각자 다른 정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정답을 얻겠어라는 태도보다는 어쨌거나 또 선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들도 있어요. 그렇죠. 피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저는 창업하기 좋은 시대다라는 게 인터넷에 널려있는 정보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글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뿐만 아니라 또 그게 실제 경험에서는 그 글에서 담지 못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그런 경험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건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도 그때 대표님, 팀장님, 이제 팀원이 각자 이야기하는 거, 각자 느꼈던 감정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단에서 물어보시면
오히려 더 많은 다방면에 다각도로 그 이벤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시대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정보들이 널려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과 관련해서 가장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커뮤니티라거나 SNS 같은 게 있으시면 창업 후배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B2B 사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B2B 사스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 이런 데서도 이제 실무 팁들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뭐 실무 팁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하드싱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아 저분은 저렇게까지 힘들었는데 나는 찡찡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다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조조정 이런 걸 두세 번 겪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또 창업을 하다 보면은 엄청 그 간절했던 순간들이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할만하네 하는 순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오갈 텐데 그때 그 간절함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B2B 마케팅 진짜 어렵잖아요. 아까도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사실 제가 얼추 듣기로는 기사에서 4,000개 기관이 쓰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B2B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후배 창업가분들 혹은 예비 창업가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진짜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 꼭 기억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B2B 마케팅의 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마케팅과 영업이 같은 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처음에 이제 이걸 시도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 서비스의 기능을 다 말하고 오겠어. 약간 우리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점 내가 아는 거 다 말하고 올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 기능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입장을 고려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사실 말은 훨씬 적게 하는데도 그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페인 포인트가 뭘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을 다가가고 영업을 다가가면 그게 단순히 내 제품을 판매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도와주려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연락이구나라고 느끼기 쉬우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먼저 이제 개발부터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개발자로서의 모습도 있고 기획자로서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그런 거를 일을 하실 때 실제 일을 하실 때 어떤 거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었어요. 개발자와 기획자. 그쵸. 이게 또 시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진짜 극초기에는 막 창업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피칭하고 피칭 만들고 우리 사업 고민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또 밤에는 코딩하고 밤새고 막 이런 일상들이었어요. 점점 사업이 사실 커지다 보면은 제가 개발 실무를 맡으면 어차피 저도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느샌가 제가 병목이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언제 손을 놓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창업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직접 개발 실무를 했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개발적인 큰 의사결정 정도에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클라스홈 사이트 한번 질문 나온 김에 사이트 구경 한번 합시다. 저희 보면 이게 클라스홈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희 이제 커뮤니티 쓰는 그런 창이죠. 우리 담당자님 조금만 위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런 식으로 질문 칸을 만들어서 저희 캠스테이지 티키타카 토크쇼 with 클라스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게시판이 나올 수 있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죠. 질문 클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각 게시판마다 질문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 질문 중에서 하나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 쭉 보겠습니다. 일단은 피칭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창업 이거는 저희 2부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치거나 힘들었을 때도 2부에서 들어보고 그럼 피칭! 한번 피칭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투자를 받았던 분들의 피칭은 또 어떤 요령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피칭에 대한 요령을 한번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칭을 할 때도 아까 그 마케팅 영업할 때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기업의 모든 장점을 다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투자자들이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고 남는 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번 투자 유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걸 그 전 스테이지에 비해서 검증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투자를 안 받았을 때보다 어떤 가설들을 검증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돈을 받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편의 스토리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굳이 막 다 긁어서 보여주지 말고 좀 강약 조절을 하면서 피칭을 풀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 투자 피칭 말고 경진대회 피칭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경진대회 분위기를 좀 되게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저희 피칭 준비할 때도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을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앞에 오프닝에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지, 그래서 만약에 저희 정창경 했을 때는 이제 젊은 이제 창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오프닝들을 열기도 했었고, 아니면 해외에서 할 때는 그 해외 언어로 이제 인사말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했었고, 그래서 오프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버전을 준비를 하게 되고,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뒤에 어펜딕스를 저희는 준비를 항상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 때 멋있게 탁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오는 예상했던 듯이 그래서 발표 자료는 한 15장인데 어펜딕스 뭐 30장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둘이 밤새 이제 예상 질문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님을 만약에 아신다, 심사하시는 분들을, 그럼 그분들 배경을 보게 되면은 좋아하시는 장르의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셨던 기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예상 질문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누구신지 아신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질문 하나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만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질문 중에서 초기 창업 영업도 있었고요. 카이스트 입주, 그리고 이런 거 있다. 창업하고 나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지쳤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 클라썸 대표님, 부대표님의 요령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진짜 엄청 힘이 됐던 게 네. 유진님이었어요. 왜냐면 물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막 대표가 외롭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창업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진짜 옆에서 진심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전 창업을 할 때,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막 공동 창업자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뭐 한 명이면 성공 못한다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랑 같이 시너지 낼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말 그 공동 창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안 싸우냐라는 질문이 되게 단골 질문이에요. 네, 정말 단골 질문인데, 저희가 싸운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되게 당연히 의견 차이는 충분히 존재하죠. 그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존재는 하는데, 저도 이제 하루에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수십 가지예요. 막 사업에서 이제 영업부터 마케팅부터 HR부터 뭐부터 막 되게 다양한데, 그게 하루가 딱 지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옆에 눈만 보면 그래 우리 수고했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이제 그 저를 케어해 주시고 싶으신 우리 대표님의 마음에 저한테 가끔씩 저희 내부에서 닉네임을 쓰니까 진 오늘 혹시 칭찬받고 싶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잘한 게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왜 저러지?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우리 대표 왜 저러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거가 참 좋구나. 왜냐면 저희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항상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진 않았나? 뭔가 잘못하진 않았나? 이런 걸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옆에 와서 칭찬받고 싶은 거 없어요? 물어봤을 때 그냥 이제는 제가 밤에 가끔씩 쪼르르 가서 저 이거 오늘 되게 잘했는데 나 이거 칭찬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진짜 힘이 많이 돼요. 네, 그럼 이것으로 1부의 모든 순서를 정리해볼까 하는데,
2부에서는 우리 케미분들은 안 계시죠? 네, 아쉽네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쉬웠는데 네, 우리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이란 건 되게 두려움이 많은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막 시작할 때도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가압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사실 오늘 막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그런 두려움보다도 두 분이서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 전심으로 느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잘 얻어가는 것 같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수민아 쌤. 네, 저도 저희가 창업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잖아요. 되게 스타트업에 많이 알짱거리고 창업도 너무 하고 싶고 이런 입장에서 올 때는 사실 최대한 팁을 많이 얻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과 뭔가 사실과 이런 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얻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되게 좀 잊고 있었던 사실은 결국 다 기본을 가장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인 거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상대 입장에서 무엇을 원할까라는 게 사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아닌가. 사실 동기도 그렇게 찾는 거고 그래서 되게 인생을 배워가는 기분이에요. 창업 팁을 얻어가려다가. 인생을 배웠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이 예비 창업가분들, 우리 케미분들 너무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 토크쇼를 알차게 만들어준 질문들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창업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저희 1부 마무리할 때 다 같이 손 한번 흔들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요. 지금 5시 10분에 저희 라이브로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시청하시면서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